한눈에 쏙 들어오는 오늘의 마인드맵입니다. 오늘은 1890년대 중후반에 나타난 3번에 걸친 큰 개혁과 독립협회 활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요, 가보, 을미, 광무 개혁의 주요 내용을요, 비교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독립협회가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우리가 연속 지금 3시간 동안요, 1860년대를 출발해서요, 아주 짧은 기간을 공부해 오고 있죠. 그쵸? 내용도 많고, 사람도 많고, 낯선 용어도 많고,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우리 제자들이 강좌평이라든지 게시판에 질문 올리는 걸 보면 학년이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학생도 있지만요, 가장 지금 낮은 학생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제자까지 봤거든요. 자, 다양한 이 학년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수업을 따라오고 있을지 궁금해요. 모르는 게 많은 것도 당연하고요. 자,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게시판 찾아오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는 이유, 특히나 이 앞부분을 하는 이유는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특히나 앞서서요, 개혁이 나오니 선생님 이야기가 좀 많이 딱딱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개혁이라고 하면요, 국가가 국민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은 그렇다면 조선이 지금부터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 돼요. 자, 우리 제자들은요, 교재 75페이지 피시고요. 지금부터 칠판 이동해서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워낙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요, 순서별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죠? 준비되셨습니까? 자, 일단 강화도 조약을 고종 시기 때 이제 체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혼란스러워진 과정 속에서 이모군란, 갑신정변,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여기에서 연결시키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연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연표를 보면요, 많은 연도들도 나오고요, 이름도 많이 나오죠. 여기서는 연도를 기억하는 것보다는요, 개혁 이름들이 너무 낯설죠. 그렇죠? 그래서 가보, 을미, 광무라고 하는 그 개혁의 순서를 먼저 조금 기억시켜 주세요. 가보, 을미, 광무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개혁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독립협회가 설립이 되었구나라는 걸 연표를 통해서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우리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개혁이 워낙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목은 일단 개혁 추진이라고 간단하게 쓰고요. 모두 3개의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대답해 주세요.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개혁이 바로 뭐라고요? 그렇죠. 가보개혁. 자, 그리고 이 가보개혁은요, 우리 앞서서 마지막에 배웠던 사건이 1894년에 일어났었던 동학농민운동이죠. 그렇죠? 바로 이 시기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먼저 가보개혁이 추진되기 전에 조선의 상황을 볼게요.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동학농민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조선은 좀 전반적으로 조금 혼란스러운 분위기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단순하게 혼란스럽다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는 도대체 농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지금 이제 조선이 문을 연 지도요, 시간이 벌써 꽤 오래됐어요. 20여 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백성들 잘 살 수 있게끔 법과 제도를 바꿔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 추진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뭔가 개혁을 추진하려면요, 사람도 필요하지만 조직도 필요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당시 만들었던 조직이 바로 뭐가 있냐면 군국기무처라는 조직이 있어요. 낯설죠? 군국기무처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을 이끌면서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김홍집이에요. 우리 지난번 사진에서 봤었는데요. 조선의 관리. 네. 자, 그래서 이들이 가보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그래서 이 당시 조선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라는 거죠. 크게 두 부분이에요. 일단 기존의 조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잘못된 거, 아니면 버리고 와야 되는 거, 고쳐야 될 것들 있죠? 그걸 먼저 없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신분제 폐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센스쟁이 제자들은요, 제가 신분제 폐지를 쓰는 순간
선생님 뭔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왜요? 우리 앞서서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에서 계속 신분제 폐지를 주장해 왔었죠. 그렇죠? 그때는 비록 이룩하지 못했었지만 드디어 갑오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신분제를 폐지하게 됐다라는 거. 이제 우리 역사에서요. 신분제도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요.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문제. 너무나 잘 나옵니다. 있으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신분제 폐지와 더불어서요. 또 하나 폐지한 게 바로 뭐가 있냐면 과거제예요. 자, 과거라고 하는 것은 조선에서 관리를 뽑을 때 사용했었던 시험제도,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기로 과거 시험의 대다수는 누가 봅니까? 양반이 봅니다. 결국 과거제도라고 하는 건 양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차별했었던 제도이거든요. 이 제도를 없앴다라는 거예요. 자, 조선에서 이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제도들 이렇게 바꿔오고 있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바꿔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께서 어디 가셔서 고기를 사신다고 했을 때요. 지역마다요. 어떤 지역에서는 300g을 주고 어떤 지역에서는 600g을 주고 돈은 똑같이 한 양을 냈는데 그람 수가 다르다 그러면 헷갈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무게나 기나 부피를 재는 단위를 하나로 통일시켜줬습니다. 이것을 바로 도량형 통일이라고 불러줘요. 도량형 통일. 그리고 또 하나. 조선에서요. 과부들이요. 재혼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말했었죠. 왜냐하면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여자들은 평생 한 명의 남편을 이제 섬겨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보쌈이라고 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국가에서는 과부의 재혼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갑오개혁 때 과부 재혼 금지라는 그 조항을 없애게 됩니다. 아, 조선이 이전보다 뭔가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느낌 잡고 계신 거죠. 그렇죠? 자, 갑오개혁이 추진되고 난 다음에요. 1년 후인 1895년 이때 또 한 번의 개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을미년에 일어난 개혁이다라고 해서 을미개혁이다라고 불러줘요.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개혁이 추진되기 전에 조선에서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앞서서 을미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사진 특강으로 배웠었거든요. 바로 뭐냐면 을미사변. 여러분 을미사변 누가 지금 시해를 당하는 겁니까? 바로 그렇죠. 명성황후입니다. 일본이요. 자객을 보내서 경복궁에 있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을미사변이에요. 자, 잠깐만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칠판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차지하고자 하는 주변 국가들의 경쟁이 좀 심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 그러했고요. 청나라는 예전부터 조선에 대해서 간섭했으니 당연히 그러하겠죠. 그리고 러시아 또한 욕심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난번에 동학농민운동을 공부하면서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날 당시 일본은 청나라를 몰아낼 기회를 잡았다라고 했죠. 그게 뭐예요? 우리 서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들 간의 이상한 전쟁. 그렇죠.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청일전쟁에서요. 누가 이겼냐면 일본이 승리합니다. 결국 청나라는 더 이상 조선에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으하하 이제 조선에서 우리가 힘을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힘이 커져가는 거에 대해서 명성황후는 견제를 해요. 그래서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앞서서 갑신정변 그 전에 이모군란 벌어질 때마다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일본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까? 청나라. 그래서 번번이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청나라가 지금 조선에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때부터 명성황후는 누구와 손잡기 시작하냐면 러시아와 손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관리들 중에서도요. 우리 일본과 손잡고 있는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하죠. 주로 이때 친러파 사람들을 관리로 많이 등용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본이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는데 어떡할까? 라면서 결국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을미사변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러니 이 을미개혁은 일본이 뭔가 우리를 이제 간섭해서 개혁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개혁에서 변화된 내용 중에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단발령 실시예요. 자, 지난번에 사진을 통해서 고종이 어떻게 머리를 잘랐는지 또 강제로 머리를 지금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는 사람의 모습 사진으로 봤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유교 국가에서 머리카락을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목숨을 잃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충격이더라.
자, 그래서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을미년에는요, 명성황후도 돌아가시죠? 거기다 강제로 머리까지 자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에서 일본을 못 막아내면 우리가 스스로 군대를 일으켜서 일본을 몰아내야지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의병이 조직이 돼요. 그 의병 이야기는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두 번에 걸친 개혁을 통해서 조선은 변하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 조선의 자주성, 그죠? 스스로 우리가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뭔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걸 느껴지시죠? 특히나 여러분이 고종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고종? 내 집이 경복궁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서 나의 부인이, 나의 이제 왕비가 시를 당했습니다. 고종은 그때부터요, 엄청난 이제 충격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고종은 밤에 잘 때도요, 불을 다 켜두고 호위 병사들 다 주변에 두고 그렇게 잠을 잤다 그래요. 평상시에 먹을 때도요, 혹시라도 일본이 음식이나 독약을 찼을까봐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경복궁에서요, 어른걸음으로 한 10분 정도 쭉 내려가면요, 러시아 공사관이 있어요. 여러분 대사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맞아요. 거기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고종이 보는 앞에서 그 이제 문을 열고 그래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두려움을 많이 떨었어요. 급기야 고종은 그래서 경복궁에 머무르지 못하고 경복궁을 탈출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악언파천. 자, 용어가 또 낯설어요. 따라해 주세요. 뭐라고요? 악언파천이라고 불러줍니다. 아간파천, 아간파천이라고 불러줘요. 자, 아간이라는 게요, 러시아 공사관을 말해요. 그쪽으로 고종이 이제 피신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여기서 이제 피신하는 과정도 아주 그냥 급박하게 진행이 됐을 것 같죠. 맞아요. 일본은요, 그러니까 경복궁에 있는 이제 고종을 인질 삼아서, 그래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자꾸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고종이 탈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평상시대 이제 궁녀 있죠, 믿을 만한 궁녀로 하여금 경복궁 밖에 있는 일반 집에 자주 나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궁녀가 이제 경복궁 밖에 나가려면 앞에 지키는 이제 문지기가 있었겠죠. 아니,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궁녀에게 물어보면 그 궁녀는 예, 저희 집에 있는 아버지가 너무 편찮으셔가지고요. 아버지 좀 보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궁녀가 몇 번 아버지 병을 핑계 삼아서 궁궐을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복궁을 지키고 있는 군인은 그 궁녀만 나타나면 이번에도 아버지가 아파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노려서 고종과 그리고 나중에 순종이 되는 이제 그의 아들은요, 그 궁녀들 트는 가마 있죠? 그 가마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궁녀가 나가니까 이번에도 그 궁녀가 나가는가 보다 생각하고 가마를 안 열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러시아 공상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몸을 피신하는 과정치고는 정말 우리에게 상당히 마음 아픈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 장장 1년 동안 머무르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나라의 자주성, 이거 이제 추락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많은 지식인들이 이건 아니에요. 고종 돌아오시고요. 자, 우리 뭔가 힘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이 분위기 속에서 조직되는 기관이 바로 어디냐면 조금 이따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독립협회를 비롯한 많은 우리 민중들이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라고 요구하자 1년 만에 고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나라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대한제국으로 바꿨어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개혁을 추진하는데요. 우리는 이 개혁을 옆으로 갈게요. 바로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1897년의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우린 지금부터 대한제국이 광무개혁에서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대한제국? 이름에서 뭔가 친숙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대한제국, 한 글자 차이만 있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에요. 대한제국은 누가? 황제가 주인 되는 나라. 이것이 바로 대한제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광무개혁 때 변화되어진 내용 중에서 일단 핵심하면 고종이요, 이제 왕이 아니라 고종 황제가 되면서 황제권을 강화를 시켰어요. 자, 그럼 이제 황제에 오르기 위해서 즉위식을 펼쳐야 되겠죠. 그 즉위식이 열렸던 곳을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두 개의 건물이 보이죠? 그 중에서 선생님 바로 옆에 보이는 이렇게 둥근 지붕의 건물이 보이십니까? 이곳을 환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초중 교과서에는요, 환구단이라고 나왔는데요. 원구단이라고 하기도 해요. 아직 어떤 용어를 쓸지요, 여러 가지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구단, 원구단을 번갈아 쓰고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고종이 이제 황제 즉위를 하고 그러면서 대한제국을 쫙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곳을 제가 보러 갈 수도 있나요? 라고 할 텐데요. 지금 그 환구단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일본이요. 아니, 고종이 지금 황제를 주장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환구단을 허물어뜨리고 그곳에 호텔을 지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고종은요. 일단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이 뭉쳐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시켰고 그 이후 조선을 강화시킬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가보, 을미, 광무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보개혁과 을미개혁 같은 경우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물론 우리가 추진하긴 하지만 일본이 이 개혁에 간섭을 좀 많이 했어요. 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개혁의 내용들이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광무개혁 있죠. 이때 고종은요, 일본이 빠뜨렸던 개혁 부분 있지?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 있는, 튼튼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개혁들을 추진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부유해야 돼요. 그래서 공장과 회사를 많이 세워요. 자,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똑똑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조선은 지금 이제 받아들여야 될 새로운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지난번 사진특강에 봤던 뭐 전기도 있었고 기차도 있었고 전차도 있었고 또 전화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 시기 때 많이 이제 건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강한. 부강이라고 하는 건 부유하고 강한 우리 조선. 이때는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했으니까 대한제국을 불러줘도 더 정확하겠죠? 대한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설명은 다 하셨는데요. 저는 그러면 이걸 다 기억해야 되나요? 네. 우리 제자들이 조금 버거울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반드시 가보, 을미, 광무개혁에서 각각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반드시 기억시켜 주시고요. 그 내용요, 마인드맵을 통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용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힘들어요? 힘드실 때는요. 엄마 나 한국사 너무 싫어. 그만할래 라고요.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힘들어요 라고 하면 제가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 우리가 두 번째 공부할 주제는요. 독립협회예요. 자, 독립협회 좀 전에 이야기 한번 했었었죠. 맞아요. 조선이 뭔가 자주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래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협회라고 하는 명칭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뭐 야구와 관련돼서도 있고요. 농구와 관련돼서도 있고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협회. 이름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추진하기 위한? 그렇죠. 조선의 자주독립. 자주독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이것이 바로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독립협회를 누가 조직했느냐를 봤더니요. 바로 서재필이에요. 자, 이 서재필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그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앞서서 이제 갑신정변 공부했었잖아요. 갑신정변을 이끌었던 핵심 세력이 누구라고요? 김옥균. 김옥균과 그의 동지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서재필도 참여했어요. 그의 나이 2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김옥균이 꿈꾸는 그 세상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감동을 한 거죠.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참여를 했는데 3일 만에 실패로 끝냈죠. 그리고 그는 일본으로 망명 갔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갑니다. 그도 집안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그의 집안 같은 경우는요. 아들이 그런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에 휘말리다 보니까 나머지 가족들은요. 거의 다 뭐 잡혀가거나 그래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거나 자결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집안 자체가 완전히 이제 몰락해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서. 근데 그분이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귀국할 당시 상황,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었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지금 몸을 옮긴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조선의 자주성이 훼손을 당하고 있었고, 이때 조선에서요 또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었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돈이 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 조선에 나무가 많은데 그 나무를 누가 이제 채벌에 가서 그것을 팔 것이냐, 아니면 조선에는요 금도 많았거든요. 그 금을 누가 채굴을 해서 갖다 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을 러시아다, 미국이다, 많은 나라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얻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물론 이제 조선에도 일부 돈을 내겠지만 많은 돈들을 그들이 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서재필이 너무나 안타까워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서재필은요 독립협회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펼치는지 볼 텐데요. 우리 제자들은요 크게 4개의 활동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활동은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신문을 발행했다라는 거. 이름 얘기해 주세요. 무슨 신문입니까? 바로 독립신문. 예, 맞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독립신문을 발행한 건요, 우리 민중들, 일반 백성들 있죠. 그 백성들에게 지금 세계는 이렇게 바뀌고 있어. 조선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러니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깨우치게 하려고 신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질문할게요. 이런 목적으로 만든 신문이라면 한문으로 만들겠습니까? 한글로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한글이에요. 어려운 한문으로 하면 민중들이 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두 4면으로 발행을 했는데 그중에 3면은 한글로 이제 편찬을 했고요. 그리고 한 면은 영문으로 발행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조선 안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왔으니 그들에게 조선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영문으로 편찬을 하였더라. 됐을까요? 자, 뿐만 아니라요, 모금 활동을 벌여가지고요, 독립문을 세웠어요. 혹시 우리 제자들 독립문 가보신 적 있을까요? 아니면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우리 제자들이요,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요, 역사 탐방 많이 다니시던데, 자, 혹시 안 다녀오신 분들이라면요, 먼저 제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독립문이 이거예요? 예. 혹시 여러분들 뭐 숭례문이라든지 흥인지문처럼요, 거대한 조선의 그러한 이제 성문들을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이 독립문은요, 프랑스의 개선문을 보고 이제 만든 문인데요. 그러니까 독립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독립문이 설치되어 있는 그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자, 한양에서 여러분들 경복궁이 있죠. 경복궁에서 서쪽으로 쭉 가주세요. 그러면 이제 쭉 가면 서대문이 있겠죠. 그리고 그쪽에 가면 영음문이라고 있어요. 이 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기 청나라에서 사신들이 옵니다. 그럼 사신들은 압록강 지나서 평양 지나서 쭉 오겠죠. 그리고 이 영음문 쪽에 도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 사신들을 맞이하던 곳이 영음문인데, 서재필은 우리 조선이 자주 독립, 그렇죠. 자주 독립을 이렇게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나라의 예전에 간섭을 받던 그 관계부터 끊어버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음문을 헐어내고 바로 독립문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뿐만 아니라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무슨 상황이라고요? 아간파천.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나 초급에서는요, 아간파천이 무엇이냐를 막 세밀하게 공부하진 않고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일단 처소를 옮긴 거, 그로 인해서 조선의 자주성이 침해당한 거, 요 상황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되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독립협회가 조직이 되었으니 독립협회는 고종이시여 돌아오세요를 끊임없이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묶어보면요, 결국 선생님 지금 독립협회 설명하면서요, 자주독립이라는 표현을 한 4번 썼을까요? 5번 썼을까요? 그만큼 독립협회가 추구하는 이 방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주독립을 추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독립협회가 많은 활동을 펼치다 보니까요, 인기도 높아져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1896년에 조직되어서 1898년에 해산이 되는데, 이 1898년 상황이 되니 이제 독립협회는요, 보다 큰 뭐랄까요, 강연에도 펼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겠어요. 강연에 사람들 모아놓고요, 이렇게 연설도 하고요, 그래서 설득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강연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 보세요? 9시에 보면 이제 방송국에서 뉴스들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때 뉴스 장면을 보면 이렇게 넓은 도로 있죠. 그 넓은 도로에 사람들이 모여서 월드컵 때 응원하기도 하고 노동자들이 파업하기도 하고 막 시위 같은 것도 벌이고, 보신 적 있을까요?
당시 조선에서요, 종로거리 하면 대단히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다니는 아주 큰 거리였는데 그 큰 거리에서 독립협회가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일단 그 강연회 모습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하늘을 봤더니 사람들이 정말 선생님 많이 모였는데요. 예, 그렇죠. 이 당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종로에 모아놓고 거기 보니 단상이 보이죠. 누군가 탁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조선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면서 약 연설을 합니다. 이때 이제 올라가는 사람 중에는 뭐 관리들도 있었고요. 학자들도 있었고요. 상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조선 전기 신분제도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선의 천민이 가장 낮죠. 그 천민들 중에서요, 소라든지 돼지를 잡는 도살꾼들, 대단히 천시받았다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백정. 뭐라고요? 백정.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백정이라고 하면요, 노비들보다 더 이제 소를 죽이는 이렇게 차별받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단상에 올라가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선을 위협하는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분위기를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중들은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제자들 지금 글만 열심히 보느라고요, 그 위에는 글을 못 보신 거 아닐까요? 얘기해 주세요. 이때 독립협회가 종로거리에서 연 민중 집회, 강연회, 우리는 이것을 바로 뭐라고 불러줍니까? 바로 만민공동회라고 불러줍니다. 되셨나요?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를 기차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독립협회 참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또 조선 안에서는요, 이런 독립협회 활동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힘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라면서 결국 그들은요, 고종에게 뭐라고 하냐면 독립협회가 자꾸 왕을 몰아내는 정치를 꿈꾸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거짓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독립협회는 해산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역사는요, 하나가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단절되는 건 아니에요. 이 독립협회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그 이후에 더 많은 시민단체, 조직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조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추진될 건데요. 그 이야기는 다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독립협회는요,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지 우리 제자들 정리하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 문제 잊고 계신 거 아니죠? 순서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는 저기 흥선대원군 시기부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펼쳤고 그 이후에 고종이 즉위하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서 구식군인들은 이모군란, 김옥균 일파는 갑신정변, 농민들은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더라. 하지만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그 해, 정부에서는요, 농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들어서 그걸 반영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신분제도 없애줬잖아요. 이것이 바로 갑오개혁. 자, 하지만 일본은 그 이후에 명성황후를 시해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을미사변, 그리고는 단발령을 실시했는데요. 을미개혁. 한동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옮기게 되지만 그 이후 돌아와서 무엇을 추진한다? 광무개혁을 추진한다. 내용이 많은데 잘 따라오셨습니까? 너무 기특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이제 공부한 내용을요,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고요,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바르게 연결하시오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봤던 문제보다 조금 더 복잡해져 눈 크게 뜨시고요. 출발합니다. 먼저 갑오개혁, 을미개혁, 광무개혁이 나는데요. 가를 봤더니 을미사변 이후라고 있습니다. 을미년 일단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네요. 대한제국 수립하고 난 다음에 추진되는 개혁은 광무개혁.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던 70이라고 하면 안 되죠. 1894년에 일어난 것은 갑오개혁. 자, 첫 번째 잘 연결하셨습니까? 이번엔 두 번째 갑니다. 단발령을 실시했던 건 을미사변 이후 을미개혁이죠?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던 것은 갑오개혁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공장과 학교를 세워서요,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은 나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조금
복잡해요. 하지만 저는 우리 제자들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보다 어려운 5개의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8회에 나왔던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느 단체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에 추가로 수집할 자료를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니까 일단 독립신문, 그리고 그 독립신문을 창간했었던 서재필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그림은요, 익숙하죠. 바로 뭡니까? 만민공동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직은 독립협회가 되겠는데요. 볼게요. 답이 너무 쉽게 나왔나요? 답은 1번 독립문을 세운 겁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나머지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죠? 2번 우정총국, 여기는 우체국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사건 하면 그렇죠. 갑신정변이 일어난 장소 기억해 주시고요. 조선 총독부라고 하면요. 1910년부터 우리가 일본의 강제 지배를 당하게 되죠. 이때 조선을 지배하는 조직, 기구가 바로 총독부가 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을 기념하는 탑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요. 다소 쉬워서 여러분들 조금 웃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다음과 관련된 개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보셨던 가보, 을미, 광무, 아직 이름도 낯설죠? 가보, 을미, 광무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봤더니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되자 조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개혁을 서두르게 되었다. 정부는 눈 크게 뜨세요. 궁극기무처를 설치하고 기몽집을 중심으로 해서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개혁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제도를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기몽집과 궁극기무처를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가보 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과거 제도를 폐지함. 과거제와 신분제를 이 시기 때 폐지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실까요? 답은 1번이에요, 여러분들. 2번은 왜 틀렸을까요? 과부의 재혼을 금지한 게 아니라 과부의 재혼을 허용한 거예요. 우정국을 신설해서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정국은요, 우리 언제? 1884년, 연도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 무슨 사건 벌어질 때? 갑신정변이 벌어졌을 때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가보개혁과 이미 시간이 안 맞습니다. 일본인과 내통하는 자를 엄중히 처벌해달라. 이거 언제 나왔던 이야기입니까? 바로 동학농민운동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은 조금 딱딱하고요. 어려워서요.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 문제 10회에 나왔던 29번의 문제예요. 어느 인물에 대한 20곡의 힌트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인물? 자, 어떤 인물일지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힌트. 나라의 이름을 고쳤대요. 두 번째. 원구단에서라고 했는데 원구단, 환구단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황제의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아, 답이 나오셨습니까?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특사 3명을 보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고종 황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60만세 운동을 지원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배운 적이 없죠. 그렇죠? 60만세 운동이라고 하면 1926년. 우리는 1910년이 되면 일본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해서 학생들이 일으키는 만세 운동이에요. 아, 선생님 3.1운동이랑 비슷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고종은요 1907년에 이제 퇴위하게 되고요. 그리고 1919년 되면 이때 이제 사망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답은 1번이에요. 자, 2번에서 단발령을 내리고 이거 뭐예요? 을미개혁이죠. 3번에서 근대식 군대를 갖추기 위해서 별기군이죠. 자, 4번에서 을미사변을 겪고 러시아 공사관을 초설 옮겼다. 아간파천이죠. 이 모든 것은 고종이 직접 통치하던 시기와 관련돼 있습니다. 답은 1번. 자, 우리가 이제 개화기로 오면서부터는 뭔가 사건의 순서도 좀 중요하다라는 거. 왜 선생님이 계속 연결시켜서 순서 기억시켰는지 이해 가시겠죠? 자, 이번에는 13회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는데요. 보겠습니다. 봤더니 자, 경축하면서 대한제국 탄생이라고 했어요. 개혁으로 말하면 가보, 을미, 광무 중에서 광무. 내용을 봤더니 황제의 나라임을 선포한대요. 학교를 많이 세우겠대요.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대요.
자, 그렇다면 광무개혁이랑 상관 있는지 없는지만 구분시키시면 됩니다. 상평통보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우리가 배웠었죠. 그렇죠? 전혀 지금 여러분들 조선 후기와는 상관이 없고요. 2번, 금모기 운동을 벌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보통 IMF 그런 얘기 하죠. 그렇죠? 우리 1900년대 훨씬 넘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와 관련된 거예요. 시대 안 맞아요. 모든 농민에게 토지를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토지 나눠주자는 이야기 한 적이 없었었죠. 대신에 철도를 세우자, 공장과 회사를 세워서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독립문을 다녀온 학생의 발표 모습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읽어볼까요? 자, 방학을 맞이해서요. 친구가 독립협회가 세운 독립문을 다녀왔습니다. 기억 맞네요. 독립문은 원래 청나라 사신을 영접하던 영음문이 있었던 자리였는데 이를 허물고 독립의 의지를 되새기기 위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맞고요. 특히 좌우의 태극기는 이를 강조하는 듯했습니다. 태극기가요, 이 독립문에 새겨져 있어요. 자, 뒤편으로는 이 협회를 주도했던 김옥균 동상이 있고요라고 했는데요. 독립협회를 주도했던 사람은 김옥균이 아니라 서재필입니다. 그러니 답은 몇 번? 3번. 자, 계속 읽어보면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만민공동회가 열려서 독립문과 종로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외울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생님 오늘도요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자, 결국 우리는 또 마지막 출제 포인트가 무엇인지만 남겨두었죠? 출제 포인트 확인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보개혁, 을미개혁, 광무개혁의 주요 내용은요. 여러분도 잘 출제가 됐다는 거 이미 감지하셨죠? 꼭 비교해 두시고요. 두 번째, 독립협회의 주요 활동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 독립협회와 관련돼서는요. 만민공동회도 기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 벌써 37강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시간이 정말 잘 가죠. 우리 모두 몇 강을 공부하게 된다고 했어요? 50강. 마지막 남아있는 강좌까지 우리 열심히 달려보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많이 하고 복습하고 오시길.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